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랜만에 코스코 영상 준비했어요. 바삐 지나간 10월과 11월에 장본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과 제가 요리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지락살입니다. 한국의 코스코 매장에는 고기만큼이나 신선한 해산물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저는 바지락을 좋아하는데 직접 손질하는 건 못해서 껍질 깐 생바지락살을 한 팩씩 구매해서 얼려두고 먹어요. 바지락살은 된장찌개, 칼국수, 순두부찌개, 파스타, 미역국에 넣으면 맛있죠. 그런데 이대로 요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서너 번 물에 헹궈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해요. 안 그러면 뭐가 씹히더라고요. 헹군 다음에는 물기를 빼서 소분 용기에 넣고 냉동실에 저장해요. 저는 락앤락 스마트킵 8구짜리 통이 있어서 여기에 나눠 넣는데 2인분 찌개 끓일 때마다 한 덩어리씩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2통 얼려두면 찌개만 끓일 경우 16번 먹을 수 있겠죠. 바지락 순두부도 끓이고 바지락 미역국도 끓였는데 너무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다음은 미국산 냉장 앞다리 불고기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사보았는데 솔직히 맛이 있을지 질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색깔이 붉으면서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골랐어요. 불고기 감이니까 그냥 구워도 될 것 같아서 아무 양념 없이 구워서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 먹어보았어요. 저희 집은 강아지가 있어서 구울 때 소금 후추를 뿌리지 않고 먹기 직전에 찍어 먹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가 의외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결국 불고기는 안 만들고 그냥 끝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워 먹었어요. 이렇게 구워서 냉면이나 쫄면, 국수 먹을 때 고명으로 얹어도 맛있더라고요. 기름기도 적고 부드러워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음은 인도식 치킨 커리입니다. 코스코에서 장을 보다 보면 나중엔 꼭 배가 고파집니다. 장 보느라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날 저녁은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요리나 초밥을 많이 사죠. 늘 순위에서 밀려서 못 사다가 최근에서야 사 먹은 게 이 인도식 치킨 커리였어요. 자세히 안 봐서 몰랐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내용물의 절반이 치킨이었어요. 그것도 껍질을 제거한 닭다리살로 만든 탄두리 치킨이 53.3%였어요. 요즘 한국 청년들이 줄 서서 먹는 커리 맛집 메뉴가 대체로 이 인도 스타일 토마토 커리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유리병에 들어있는 인도 커리를 사서 집에서 요리해 먹곤 했었어요. 버터와 크림, 토마토가 들어서 정말 이국적이면서도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고 맛도 내가 만든 것보다 훨씬 좋아요. 양도 많아서 한 5인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밥하고만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야채구이를 곁들여도 맛있어요. 다음에 또 사 먹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곰의 함박스테이크입니다. 전부터 늘 사고 싶었는데 다른 거 사느라 못 사 먹다가 얼마 전에 사 먹어보고 엄청 후회했어요. 좀 더 빨리 사 먹지 않은걸요. 저는 말이 함박스테이크지 실상은 떡갈비 동그랑땡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고급 함박스테이크 맛이 났어요. 특히 여기 딸린 데미그라스 소스도 고급진 맛입니다. 보다시피 도톰하지만 크기가 작고 양이 많은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1인당 한 개씩만 먹으면 모자랄 것 같아서 소시지랑 감자도 같이 구웠어요. 다음은 다담 된장찌개 양념입니다. 고깃집이나 유명 식당에서 먹는 된장찌개 맛은 집에서 끓이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가끔 그런 맛이 그리울 땐 이 된장으로 된장을 끓입니다. 이걸로 된장찌개를 끓이면 진짜 식당에서 먹던 그 맛이 나요. 뭐가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맛있어요. 김장철에 대비해서 통마늘을 사서 껍질을 손수 까서 갈아서 냉동시킬 계획이었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다진 마늘을 샀어요. 힘든 일을 대신 해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락앤락 소분 용기에 한 통 그대로 부은 다음 숟가락으로 넓게 폈어요. 여기에 24구 틀을 눌러서 끼우면 24조각이 됩니다. 각각 나눠 담을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냉동해 두면 필요할 때 한두 덩어리씩 꺼내서 쓰면 됩니다. 한 덩어리가 딱 한 큰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리고 나서 한번 틀에서 꺼내 담아두면 사용하기가 더 편리해요. 코스코에 종갓집 포기김치를 사러 갔더니
포기김치는 없고 얼갈이 열무김치가 있어서 사왔어요. 사실 저는 얼갈이 열무김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안 맵기도 하고 푸른 잎이 가진 풋내가 좋아서요. 포기김치는 재료값이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종갓집 포기김치는 이제 트레이더스에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김치는 나중에 트레이더스에 가서 샀어요. 코스코와 트레이더스 양쪽에 납품하는 회사의 경우 늘 종류를 다르게 해서 납품하더라고요.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즘 저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공포 때문에 김치통을 플라스틱에서 스텐 김치통으로 바꿨어요. 플라스틱 김치통에 냄새와 고추물이 배이는 게 찝찝하더라고요. 이 스텐 김치통에는 원두커피 봉지처럼 숨구멍이 있어요. 내부의 가스는 바깥으로 나가고 외부 공기는 못 들어가고 그런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인지 김치가 더 신선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씻을 때 말끔하게 씻겨서 너무 좋아요. 코스코에서 가성비 좋은 과일 중 하나가 바로 그린키위입니다. 그린키위가 딱딱해서 사람들이 골드키위를 더 많이 사는데 저는 오히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린키위를 자주 삽니다. 그린키위랑 토마토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니까 냉장고 자리를 차지하지 않잖아요. 팬트리 창문 아래 보관하다가 먼저 말랑해지는 것만 두세 개씩 꺼내와서 먹어요. 키위 자체를 좋아하는 이유는 맛있고 예뻐서인데 솔직히 껍질 깎는 건 좀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 톱니 스푼이 생기고 나서부터 키위야말로 가장 먹기 좋은 과일이 되었어요. 그냥 씻어서 칼로 반 자른 다음 이 스푼으로 속을 파먹으면 되니까요. 이 스푼은 원래 미국에서 샀는데 자몽 과육을 파먹는 용도로 나온 숟가락입니다. 저는 이걸로 키위와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용도로 씁니다. 케이크 먹을 때 사용해도 좋아요. 한국에 와서 온라인몰에서 찾아보니 이런 스푼을 팔긴 하던데 톱니 부분이 제 것처럼 얇지가 않고 좀 두꺼워서 아쉽더라고요. 다음은 당근 케이크입니다. 이걸 아직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늘 치즈케이크만 사 먹다가 이 당근 케이크 보여서 사 먹었는데 딱 제가 원하던 맛이었어요. 속은 촉촉하고 너트가 잔뜩 들어있어요. 토핑에도 크림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기름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건강하고 고급진 맛이에요. 너무 달지도 않고요. 남편도 미국에서 사 먹던 당근 케이크가 너무 달고 기름지다는 이유로 싫어했는데 이건 맛있다면서 잘 먹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코스코에 갔을 때는 당근 케이크가 없더라고요. 또 사러 간 건데요. 코스코에 방문한 날 만약 당근 케이크가 눈에 띈다면 있을 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때나 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당근 케이크를 재구매하러 갔다가 없어서 대신 산 게 모카 케이크였어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것도 의외로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요. 동네 베이커리에서 이런 품질의 케이크를 사 먹으려면 이 값으로는 어림도 없죠. 보통 이런 케이크는 크림이 느끼해서 걷어내고 먹잖아요. 그런데 이건 크림부터 먹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뿌려진 이 너트가 땅콩이 아니라 헤이즐넛이라 더 맛있어요. 단점은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서 많이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절대 쳐다보지도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아지가 너무 애처롭게 쳐다봐서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다음은 밀감, 즉 귤입니다. 제철 과일이어서 싱싱하고 가성비도 너무 좋아요. 겨울이 좋은 건 귤을 많이 먹을 수 있었어지요. 귤이 너무 싱싱하고 신맛도 강해서 일부는 귤 콩포트를 만들었어요. 방법은 블루베리 콩포트랑 똑같아요. 냄비에 귤을 듬성듬성 잘라놓고 설탕 반컵이나 한 컵가량 넣고 약불에서 2-30분 조리듯이 끓여요. 이건 반드시 신맛이 강한 귤로 만들어야 더 맛있어요. 저는 더 맛있게 하려고 레몬즙 2스푼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만든 귤 콩포트는 버터에 구운 토스트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저처럼 냉동생지에 올려 구우면 훌륭한 디저트가 됩니다. 잼만큼 오래 보관할 수는 없지만 귤 콩포트는 한 달 정도는 냉장실 보관이 가능해요. 코스코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3호 부산 어묵이죠. 특히 여러 종류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넓적한 모양과 길쭉한 모양들은 이런 통에 담아서 냉동했다가 떡볶이나 오뎅탕을 만들면 되고 동글동글한 모양도 따로 담아두었다가 조림용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무 넣고 가래떡 넣고 부산식 어묵탕 끓여야겠어요. 브런치 만들 때 비엔나 소시지는 필수죠. 이건 세일하는 품목을 무조건 사는 편인데 이번엔 도이치 비엔나 소시지를 샀어요.
그런데 되게 통통하고 불맛도 나고 탱글거렸어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보관성도 좋아요. 반찬 없을 때 자투리 야채랑 이 소시지 몇 개 구우면 맛있고 속도 든든하죠. 이렇게 소시지 야채 볶음 미리 만들어서 몇 회분 나눠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먹을 때 곧바로 데워 먹기도 좋더라고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 오니 가장 그리운 게 햄버거가 아니라 햄버거랑 같이 먹던 프렌치 프라이 감자였어요. 그래서 코스코에서 이 감자를 사서 간식으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어요.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지요. 이걸 기름에 튀기면 가장 맛있겠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칼로리도 걱정되어서 에어프라이어에 굽거나 아니면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요.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양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맥주 안주로도 딱 좋아요. 아직 냉동실에 한 통 가득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먹어도 줄지 않는 화수분 같아요. 제가 코스코에 갈 때마다 꼭 사는 채소가 바로 칵테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주로 올리브유에 구워서 먹다 보니 작은 방울토마토보다 약간 크기가 있는 칵테일 토마토가 적당하더라고요. 이 토마토는 생으로 먹으면 썩 달거나 맛있지는 않아서인지 인기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색깔이 우선 예쁘고 싱싱해서 실온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한 가지 팁은 칵테일 토마토의 꼭지는 따지 말고 같이 구우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때 이렇게 꼭지째 들고 베어 먹기 좋더라고요. 자꾸 사 먹다 보니 먹는 법을 다양하게 깨치게 되었네요. 칵테일 토마토를 사온 통 그대로 팬트리에 두고 일부는 접시에 담아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러면 꽃이 없어도 장식 효과가 있고 예쁜 색깔이 기분을 좋게 하더라고요. 공기 잘 통하고 햇빛 비치는 창가에 두면 이대로 2, 3주 동안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한 달 지나서야 약간 쪼글쪼글해진 토마토가 보이죠. 이대로 심으면 씨앗이 발아할 거예요. 정말 이 토마토는 독자적으로 살아 숨쉬는 생물 같아요. 파티할 때 토마토 올리브유 구이를 한 접시 만들어 두면 장식 효과도 있지만 구운 토마토 한 알 속에 단맛, 신맛, 짠맛이 다 들어있어서 샐러드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브런치에 곁들여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마침 토마토에 대한 신간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윌리엄 알렉산더가 쓴 세상을 바꾼 10개의 토마토라는 책인데 황소자리에서 나왔어요. 이 책에 의하면 원산지가 멕시코였던 토마토가 처음 유럽에 도입되었을 때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대요. 심지어 독을 품은 악마의 식물, 차고 습하고 냄새마저 고약한 열매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었고요. 그러다가 신대륙으로 넘어가면서 인기 채소가 되었고 토마토 통조림도 만들어지면서 이후 유럽에서도 피자와 파스타의 주요 재료가 되었고 글로벌 푸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대요. 저도 작년에 친구에게 토마토 한 폭이 얻어와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겨울 지나 올 여름까지 길렀었잖아요. 흰눈 내린 겨울에도 빨갛게 익어있는 토마토를 보고 그 생명력에 경외심을 느꼈고 토마토 숭배자가 되었어요. 저에게 토마토는 채소가 아니라 토마토 선생님이에요. 저 같은 토마토 숭배자뿐만 아니라 토마토를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이 책 정말 강추합니다.